100세 시대 걷지 못하는 순간부터 무너진다. 진짜 리스크 점검. 우리는 흔히 나이 들어 가장 두려운 순간을 기억을 잃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년을 망가뜨리는 건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 바로 걷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잠깐 상상해 보세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누군가 부축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는 살. 자존감은 무너지고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깊어지며 세상과의 연결도 점점 끊어집니다. 결국 노후의 자유를 잃는 가장 결정적 순간은 다름 아닌 이동성 모빌러티의 상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은 잘 걸으니까 괜찮다고 방심합니다. 하지만 노화는 갑자기 찾아오는 법이 아닙니다. 근육은 매년 조금씩 줄고 관절은 서서히 굳어가며 균형 감각은 알게 모르게 떨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작은 낙상 하나가 평생의 걸음을 빼앗는 치명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걷고 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아시겠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있습니다. 90세 고령자에게도 단 8주간의 근력 운동만으로 근육량이 증가하고 보행 속도가 빨라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는 늦게 시작해도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습관입니다. 하루 10분 걷기, 계단 한층 오르기, 가벼운 스쿼트 한 세트가 근육과 관절을 붙잡는 안전줄이 됩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몇 걸음을 걸었나요? 만약 대답이 애매하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걷는 힘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노후 전체를 지탱하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겪는 흔들림 몸마음약 복합병이미가 동시에 흔들릴 때 노년은 단순히 몸만 늙는 시기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 약, 복합질환,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 동시에 흔들리며 우리의 일상을 위협합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위축되고 마음이 꺼지면 약을 제대로 챙길 힘조차 사라집니다. 약이 늘어나면 부작용이 따라오고 여러 질환이 겹치면 삶의 균형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결국 이 모든 흔들림의 끝에는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라는 허무한 질문이 찾아오죠. 특히 노년기 우울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욕이 줄고 운동을 포기하게 만들며 뇌 기능과 면역력까지 갉아먹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따라 쓰러지는 이유입니다. 또 약의 문제도 큽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약이 노인에게는 신장을 해치거나 식욕을 앗아가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병들은 혼자 오지 않고 둘셋씩 겹쳐 찾아와 서로 얽히며 몸을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복합질환의 뮤LTICOMPLEX 디지즈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위기는 의미의 상실입니다. 몸도 약, 병도 다 관리했는데도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삶은 버티기가 되고 건강마저 무너집니다. 한마디로 몸마음약병이미가 연결된 5축 중 하나라도 쓰러지면 나머지까지 줄줄이 흔들리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5가지를 동시에 붙잡을 방법은 없는 걸까?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에서 소개할 노년의학 OM 절대 지침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학 OM 절대의 지침 MOBILIT와 EMINDMEDICATIONMULTI-COMPLEXMATTERS 모스트.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년의학자 야마다 유지 박사와 국내의 이근우 교수는 노년의 핵심을 단 5가지 원칙으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모빌러티 이동성, 마인드 마음, 메더케이션 약, 멀티 마이너스 컴플렉스 복합질환, 매터즈 모스트 삶의 의미입니다. 이 5가지가 무너지지 않으면 100세 시대에도 삶은 건강하고 의미있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모빌러티. 걷는 힘을 잃지 말라.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은 노후의 생명줄입니다. 둘째, 마인드. 마음을 다스려라. 우울은 몸보다 먼저 찾아오는 적이며 사람과의 연결과 감정 표현이 최고의 약입니다. 셋째, 메더케이션. 약을 관리하라. 무심코 늘어난 약봉지 속에는 독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점검과 줄이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멀티 마이너스 컴플렉스. 겹쳐오는 병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라. 병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힌 약과 증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섯째, 매터즈 모스트. 삶의 의미를 붙잡아라. 몸이 건강해도 마음의 이유가 없으면 삶은 금세 무너집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한 의학적 지침이 아닙니다.
노년을 살아내는 태도입니다. 모빌러티가 삶의 기초 체력이라면 마인드는 마음의 엔진이고 매더케이션은 정비도구, 멀티마이너스 컴플렉스는 균형 감각, 그리고 매터즈 모스트는 인생의 방향타입니다. 이 5가지가 맞물릴 때 노후는 단순히 오래 사는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내 삶을 주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나는 지금 이 5가지 중 어느 부분에서 이미 흔들리고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점검하고 실천한다면 100세 시대에도 당신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쓰는 도구 7일 걷기 표기 분수면 체크약 점검 증상 로그 의미 노트. 노후 준비라고 하면 거창한 금융 상품이나 복잡한 건강 프로그램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강력한 도구는 손에 잡히는 작은 기록과 루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7일 걷기표입니다. 하루에 몇 보를 걸었는지 기록만 해도 내가 점점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기 목표를 적고 체크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40% 이상 꾸준히 걸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의지와 행동을 끌어내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기분과 수면 체크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전날 밤 수면 시간을 간단히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마음 건강의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7시간을 자서 개운했는지 아니면 4시간만 자서 피곤했는지 기록하다 보면 내가 언제 우울감이 깊어지고 언제 활력이 도는지 패턴이 드러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라는 막연한 불안을 수치와 기록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대응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 점검표입니다. 지금 먹는 약 이름, 복용 시간, 부작용 여부를 간단히 적어두는 습관은 단순한 메모 같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할 때 큰 무기가 됩니다. 그냥 계속 먹던 거예요 라고 말하는 대신 지난주 이 약을 먹고 나서 소화가 힘들었어요 라고 기록을 보여주면 의사도 처방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약은 몸을 살리는 칼이 될 수도 있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기록은 그 칼을 안전하게 쓰는 방패가 됩니다. 네 번째는 증상 로그입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어지럽거나 어제는 평소보다 손발이 차가웠다면 날짜와 함께 간단히 적어두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은 큰 위기를 막아줍니다. 병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리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법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노트를 적어보세요.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 내일 기대되는 일 1가지를 적는 겁니다. 작은 글귀라도 쌓이면 삶의 이유를 다시 일깨워줍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지를 붙잡아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5가지 도구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펜과 종이 혹은 작은 수첩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당신의 100세 시대를 지켜줄 가장 확실한 안전벨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 곁에는 기록할 노트가 있나요? 없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할 날입니다. 유형별 전략 활동형 돌보명 은둔형 맞춤 루틴으로 내 속도 찾기. 노후 생활은 모두에게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여전히 활발하게 모임과 활동을 이어가고 어떤 이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기 시간을 거의 쓰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점점 은둔형 생활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건강과 의미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유형별 맞춤 전략입니다. 먼저 활동형입니다. 모임, 여행, 봉사 등 바쁘게 지내는 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장점은 외로움이 적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활동형에게 필요한 루틴은 균형과 휴식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꼭 스스로를 위한 휴식일로 정하고 걷기나 명상, 건강 점검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돌보명입니다. 손주를 봐주거나 아픈 배우자를 돌보거나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형은 겉보기에 바쁘고 성실하지만 사실 자기 건강은 가장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돌보명에게 꼭 필요한 루틴은 자기 시간 확보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혼자 걷거나 기록을 쓰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돌봄은 길고 지칩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만들어야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은둔형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고 외출이 줄어들며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은둔형의 가장 큰 위험은 우울과 무기력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전략은 작은 외출과 연결입니다. 가까운 마트에 가는 일, 동네 뒷산을 걷는 일, 이웃과 짧게 인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외출이 쌓이면 기분이 달라지고 몸도 다시 활력을 찾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사실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활동형이 어느 순간 돌봄형이 되고 은둔형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속도에 맞는 루틴을 찾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억지로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전략을 찾는 순간 노후는 다시 나만의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오늘 10분 액션 1200보 걷기 연락 한 통약 봉투 점검감사 3줄. 노후를 지키는데 거창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단 10분 작은 실천만으로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4가지 10분 액션을 소개합니다. 첫째, 1200보 걷기입니다. 스마트폰 건강 앱이나 만보계를 켜고 집안이나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1200보면 대략 10분입니다. 이 짧은 걷기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기분이 전환되며 관절은 부드러워집니다. 매일 걷지 않으면 근육은 줄고 관절은 굳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이라도 걸으면 그 작은 누적이 10년 뒤 당신의 몸을 지켜줍니다. 둘째, 연락 한 통입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 형제,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단 3분 통화라도 마음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하루에 단 한 번의 전화 교류가 외로움 지수를 크게 낮춘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노후의 가장 강력한 면역력입니다. 셋째, 약봉투 점검입니다. 오늘 먹는 약 이름, 복용 횟수, 남은 알약을 확인하세요. 왜 이 약을 먹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적어두면 병원에 갈 때 훨씬 안전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중복 처방이 흔합니다. 오늘 10분 점검이 미래의 큰 위기를 막습니다. 넷째, 감사 3줄입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밥을 맛있게 먹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이웃과 인사했다. 이렇게 사소한 것이라도 기록하면 마음은 놀랍게도 안정됩니다. 감사는 우울을 막고 삶의 의미를 붙잡는 최고의 약입니다. 이 4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인생을 바꿉니다. 하루 10분이 1년이면 60시간, 10년이면 600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걷고 연결하고 점검하고 감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살아갑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걷기일까요? 연락일까요? 약 점검일까요? 감사 기록일까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평생 미뤄집니다. 오늘의 10분이 당신의 100세 시대를 지켜줍니다.